자,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저번 시간에 다 봤었는데 복습 한번 하고 오늘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거시적 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 있었다. 그지? 인간 행위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에요. 먼저 거시적 관점은 바탕에 깔려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각이 사회는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물로 보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위와 가치를 모두 구속하는 그지? 그런 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개인은 아주 수동적인 존재고요.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사회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 사고하고 욕구하는 존재라고 봐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 외재하는 실체라고 바라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해할 때 사회를 실제로 본다.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죠. 됩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외재하는 실체, 개인의 모든 성향과 모든 사고와 욕구를 구속하는 틀 이렇게 바라보는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의 행위 현상이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개인들의 행위는 그냥 보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걸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외재하는 독재적 실체, 실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래도 모든 행위 현상들을 분석할 때 항상 거시적인 틀에서 먼저 사회 구조적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겠죠. 됩니까? 이런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죠. 하나는 기능론적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적 시각이 있었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사회 구조는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사회 구조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걸 규정하는 애들이에요. 알아듣겠죠? 반면에 이제 미시적 관점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다? 사회는 독재적 실체라고 보지 않아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입니다. 개개인의 의식이 합치를 이루고 개인 간의 의식의 어떤 공유가 일어나면 그만큼 사회 구조는 만들어지고 제도화되고 또 개개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만큼씩 사회 제도는 또 변경되고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들의 의식만이 실존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도 나왔다 저렇게도 나왔다 변경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회는 뭐다? 이름 붙여진 명목일 따름 실제성이 없다. 이걸 사회 명목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사회를 단순한 명목에 불과하다. 실체성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면 개인들의 행위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 분석부터 하겠죠. 구성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의견의 합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사회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이런 미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 뭐가 있었죠? 개개인의 의식구조 분석을 통해서 사회제도의 형성 변경을 설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상이론이었죠. 기억납니까?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뭐 상상이론은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기억이 나겠죠? 동재야? 기억이 나겠죠? 일단 개개인들은 외부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저거는 좀 아니지 이거 정말 좋은데 나름대로 주관적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능동적인 판단들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들은 뭐합니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서로 거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공유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도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공유했냐에 따라서 어때? 이게 뭐 긍정적인 제도화 되기도 하고 이게 또 변경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 이해됩니까? 돼,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이렇게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 불편한 감정이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상징들을 다 함께 공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범죄시화하고, 알겠죠? 뭔가 문제화하고 이런 것들이 컸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우리나라도 변경돼 가는 것 같아요. 맞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 누구야? 홍, 홍석천, 그죠? 아예 커밍아웃 해가지고, 아예 이제 대놓고, 그죠? 남자들 막 더듬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맞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변경되는 거죠. 아니,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뭐 덴마크라든가,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아예 남자들끼리 혼인 제도까지 마련이 될 정도죠. 사람들의 의식의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징적 상호적인 이론은 지역마다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감정적 공유가 달라지니까 옳고 그름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요게 상상 이론이었죠. 가치 상대주의적 관점. 되십니까? 다음에 거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인데요.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사회구조란 이런 거야. 사회구조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 현상을 다 분석해내죠. 이해되죠? 일단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사회구조는 어떤 속성이 있다? 스스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개인들 모두가 순응해야 될 완전 무결한 틀이다. 알겠죠?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사회 구조는 완전 무결한 틀이에요. 우리 모두 순응하고 그 안에서 기능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이게 우리 개개인들의 존재고요. 사회구조는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알겠죠? 그냥 완전 무결한 틀이에요. 마치 우리 신체 메커니즘 같은 거죠. 야, 장기들 모두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전체를 위해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 인체 메커니즘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정말 오묘한 조화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 있는 이 인체 메커니즘 안에서 뭔가 문제점을 바꾸려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기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듣겠지? 이해 안 됐어?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순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각이니까 아무래도 기득권층들이 주로 좋아할까? 하층민들이 좋아할까? 기득권층들이 사랑하죠. 기득권층들 입장에선 이 세상이 너무 판타스틱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만 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기능론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관점이다. 무슨 관점이다? 안정, 유지,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 기득권층들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이론의 바탕에는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뭐라고요? 사회 유기체설. 이게 뭐였죠? 사회는 하나의 몸 전체 생명체를 뜻하고요. 개개인들은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각 개별 하나하나의 장기들은 어때요? 몸 바깥에서 따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내 몸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 건강을 위해 기능하고 기여할 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 존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개개인들은 저항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찾아 그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이래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봐요. 그럼 얘네들이 볼 때 갈등이 나타났다. 이건 어때?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라고. 조화를 깨뜨리고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해결 과제일 뿐이고요. 전체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바라봐요. 됐습니까? 좋아요. 기능론자들이 볼 때 우리 사회제도, 뭐 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전통 같은 우리의 사회 구조는요, 특정 집단 구성원들끼리 지들끼리 합의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제도라고 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바라보고요. 우리는 여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 안에서 기능을 찾아 기여해야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기능론자들이 볼 때 우리의 현실 사회 구조는 세습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일까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공정 경쟁 질서일까요? 후자겠죠. 이해됩니까? 항상 우리 현실 사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변화를 원치 않는 시각이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현실 사회 구조는 어떻다고요? 공정한 경쟁 질서. and 그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제 기능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이런 것들에 대해 저항하려고 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기능론자들이 볼 때 어떤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뭐였지? 사회 불평등 현상?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배분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명예 위신 이런 걸 쫓지 않습니까? 니네도 지금 그 사회적 명예, 그 희소한 사회적 명예를 차지하려고 지금 묘지랄 하는 거지. 아주 졸려 죽겠는데 와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면서. 맞아요, 들려요. 맞지? 10%밖에 못 가거든. 인서울이라는 명찰은 10%밖에 못 얻어요. 이해됩니까? 알았지? 선생님 엊그저께 환승연애 보니까 그 환승연애 좀 지난 환승연애 3 그거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쇼트트랙 여자애가 나왔더라고. 봤어? 쇼트트랙 금메달 땄던 여자애가 나왔어. 근데 왠지 이 뭐 쇼트트랙하고 막 이런 애들은 뭔가 좀 공부를 잘 못하고 좀 뭔가 생각이 되게 짧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운동만 하던 애들이니까.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남자친구로 이제 X로 나오는 애가 누굴까 이렇게 봤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키도 되게 안 커요. 얼굴은 그래도 괜찮더만 애가. 알겠죠? 근데 그러고 나왔어요. 쟤도 뭐 쇼트트랙 선수고 그냥 뭐 그런 아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래요. 쇼트트랙 하다가 고등학교 때 쇼트트랙을 그만두고 그리고 공부를 했더라고. 그래갖고 중대 의대 나와갖고 지금 의과 그 졸업했더라고 애가. 그래서 지금 의사 하고 있더라고. 외과 의사. 알았지?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어때? 시선이 달라져요. 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약간 눈빛이 그러다가 갑자기 의사라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어. 여자애들의 눈빛이. 알아듣겠지? 그거예요. 그 의사라는 직함이 이게 엄청난 명예와 위신을 주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걔가 얼마나 노력했겠냐. 알았지? 경쟁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서로 간에 경쟁하는 이 우리 사회 경쟁 구조 자체가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 정말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해. 이해되죠? 그러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 의사가 명예와 위신과 엔드 부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환경미화는 그런 걸 갖지 못해. 알겠죠? 이거 나쁜 현상일까? 그렇게 안 봐. 왜냐면 경쟁 질서가 공정했단 말이야. 우리 현실 사회는 항상 공정하고 알겠죠? 그리고 기회균등했던 세상이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라면 알겠죠? 이거는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인 거고 정당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들은 그렇게 바라봐요. 알겠지?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별 노력 없이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도 있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의료 기능 같은 게 어때?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차원적 기능이죠. 반면에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가서 해도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의사 할 수 있어? 무슨 사람 보낼 일 있나,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사회적 기능의 분화에 맞춰 개인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합당하게 배분을 하다 보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으로서 더 많은 게 주어지는 게 맞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이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우리 현실 사회가 공정경쟁에서 기균등의 세상이었다라고 바라보니까. 알았지? 누가 의사하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사회적 기능의 분화와 또 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노력의 정도가 다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회적인 가치가 배분된 결과가 바로 뭐야? 그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야. 이게 왜 나빠?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인 건데. 그럼 뭐 의사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겠죠? 그건 별 노력 없이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상받아야 돼? 그럼 누가 열심히 살아?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갈등론은 일단 사회구조의 기본 속성은 이렇게 생각해. 사회 자체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사회는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다시 뭐를? 희소가치. 뭔데? 부권력 명예지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싼 투쟁의 장이란 말이야. 지금 너네도 투쟁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희소가치를 둘러싼 투쟁의 장이란 말이지. 그러면 사회구조는 누가 만들지? 사회구조라는 게 뭐 법, 전통, 그 다음 관습, 그 다음 뭐 언어, 예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틀로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법을 만들고 이 시대의 가치를 주도하고 알겠죠? 모든 어떤 이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규정짓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라고. 이해됩니까? 봐봐. 우리의 의식은 사실 대중적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스카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PD 다 어디 출신이야? 서영고. 맞아요, 틀려요. 법조인 다 누구야? 서영고. 정치인들 다 누구야? 서영고. 국회의원 다 누구야? 서영고. 맞아요, 틀려요. 다음 우리나라 사회를 주도하는 의사 사자들 다 대부분 다. 그죠? 그런 애들이죠. 서영고 가는 애들, 갈 수 있는 애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그네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국가를 주도하고 법을 만들고 맞아요,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의 가치를 주도하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사회구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그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 있죠? 이들이 주도하고 형성해내는 이게 바로 사회구조란 말이지. 그러면 애써 노력해가지고 부권력 명예 같은 희소가치를 차지했어. 그리고 공평세상 만들기 위해서 애쓸까? 그러려고 했냐? 무슨 독수리 용제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애써 노력해가지고 권력 잡았으면 뭐 해야 돼? 한몫 땡겨야지.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 명함도 좀 따고 알겠죠? 그런 거 하려고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렇게 열심히 선거해갖고 뭐 할 건데? 세계 평화 기여할 거예요? 백한더 부위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맞아요, 틀려요? 그지? 그게 다 인지상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조라고 하는 건 어때?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기울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물론 열심히 잘 포장해 놓겠죠. 결국은 이 기득권층들이 사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네들이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PD가 되고 연출자가 되고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뭐해?
무슨 뭐 사자들이나 알겠지 정치인이나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드라마로 그려내면서 사람들에게 막 뭐해. 이들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이 사회 기여도가 높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알겠죠? 존경에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막 심어버린다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어때? 그렇게 평등하지 않아, 사회는. 그들에게 교묘하게 기울어 있다니까. 그네 새끼들한테 기울어 있고. 유리하게. 알아듣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내재적인 모순들이 반드시 불평등한 구조가 안에 내재적으로 숨어 있게 돼 있어. 가릴 뿐이지, 이들이. 알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러나는 순간들이 나오지. 알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 구조적인 모순에 봉착하게 되면서 아, 우리 사회가 이런 거였어? 내가 깜빡 속았던 건가? 이걸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뭘 일으킬까? 갈등을 일으키겠지. 이해됩니까? 이 갈등은 나쁜 거야? 아니, 갈등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내지적인 모순이 뭐 할 수 있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항상 사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어. 설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조금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바꿔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알겠죠? 갈등이 있어야만 변화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 구조 안에는 항상 내지적으로 불평등한 모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면서 뭐 해야 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면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알겠죠? 일반적으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봐요. 내지적인 모순이 항상 있으니까 사회제도는, 사회구조는. 알겠습니까? 그럼 이네들이 볼 때 우리 사회제도, 법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제도는 누가 만드는 거야? 기득권층이 만드는 거잖아. 그럼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거야? 아니야. 누구끼리 합의한 거야? 스카이끼리 합의한 거지 뭘. 맞아요, 틀려. 기득권층 지들끼리 합의한 거야. 오케이. 야, 조선시대 때 시대를 주도했던 애들이 누구야? 봐, 벌써 한국사를 조졌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만든 주도 세력 기득권층들이 누구야? 신진 사대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진 사대부들은 선비들이 대단한 것인 양, 막 사람들에게 존경하게끔 지역 곳곳에 막 서원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선비들을 막 기리는 그런 위패를 막 모시는 사당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존경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 성리학적 가치에 주도하는 그 위에서 기득권으로 군림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하고 뭐가 달라? 지금 다 사자들이 주도하는, 스카이가 주도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그려내죠. 알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존경하게 만들고, 다 동경하게 만들고. 알아듣겠지? 가지 말란 말이야. 진짜? 그래도 가야지, 그지? 어쨌든, 사회제도는 모든 구성원 합의가 아니야. 특정 집단 구성원끼리 합의한 거야. 다시 뭐라고요? 특정 집단 구성원끼리 합의한 거야. 이 특정 집단이 누구야? 기득권층. 오케이. 그러면 이네들이 볼 때 우리의 현실 사회제도는, 사회구조는 공정경쟁 질서일까?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불평등 구조야. 기울어진 축구장이라니까. 공정경쟁 질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 새끼들아. 알겠죠? 돼요? 선생님 아들 친구 아빠가 판사더라, 판사. 때려쳤어, 지금. 왜 때려쳤게? 안 돼. 집안 뒷배가 없으니까 아무리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한다 그래도 안 돼. 승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법적 카르텔이 있어요. 알겠지? 뭐 아빠 검사에 뭐 집안이 뭐 의사 집안에 막 이런 집안에 그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 얘네들이 결국 위로 다 올라갑니다. 알아듣겠지? 근데 그런 한계를 느낀 거야, 본인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했대? 때려쳤대. 지금 변호사 옆에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알겠죠?
어차피 나는 이 사회에서 안 돼. 알겠죠? 상위, 최상위 기득권으로 자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안 받아줘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사먹고 싶었던 사람들이 맨날 집안 뭐 뒷배가 빵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마누라를 그 빵빵한 집안에서 이렇게 얻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리 사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재벌집에 무슨 장가 가가지고 거기 대리 사이로 들어가 버리죠. 됩니까? 니네만 몰라, 이 어린 것들아. 알겠지? 선생님네 큰 집도 얘기했잖아. 선생님네 큰 집도 병원, 그 종합병원 2개 운영한다니까. 대박이야, 그지? 그 집 둘째 사이가 판사야. 시골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고대법대 가가지고 사법고 패스한 사람이야. 알겠지? 근데 선봐가지고 확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략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다. 맨날 나오지 그런 거, 그지? 몰라, 이 새끼들. 나봐. 그래서 현실 사회 구조는 불평등 구조에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지 않아. 세습적 구조라고. 기울어진 축구장이야. 알았지? 그럼 이네들이 바라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낸 거야. 기득권층들이 만들어낸 거야. 의사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막, 이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맨날 드라마 무슨 뭐 의사들이 슬기롭고, 알겠죠? 뭐 김사부가 낭만을 차지하고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런 거 뭐 드라마 해가지고 의사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라니까. 의사 그러면, 이러면서 그래. 이해돼요? 안 돼요? 내 얘기했잖아. 의사 별거 없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지 않냐? 내 황달 걸린 거 얘기해줬지. 옆에 있는 할머니가 더 말이야. 맨날 무슨 뭐 약 주면서 야, 한 3일 먹어봐요. 아니면 다시 오고. 야, 그따구로 할 거면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먹어본다. 그죠? 먹어보고 아닌가? 딴 거 먹어보고 그러면 되지 뭘. 이해됩니까? 입 몇 번 뒤다 보고. 선생님 병원 요즘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알겠어. 아프면 요즘 인터넷 뒤지게 되지 않아요? 증상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쳐요. 그럼 여기 쭉 나와요.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나와요. 이건가? 그 병원 가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되죠? 요즘은 내가 의사들한테 거꾸로 물어봅니다. 의사가 내가 찾았던 것 중에 요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막 이래. 지금 이제 생각난 거야. 안 똑똑하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교묘하게 뭐 대단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우리 문화를 주도하는 그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인 기여도가 그렇게 높다라고만 볼 수 없어. 이해되죠? 그럼 뭐 환경미화는 별일 아닌 걸 아니야? 솔직히 엄청 중요한 게 그건데. 맞아요, 틀려요? 야, 니네 엄마가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게 더 소중한 거야? 아니면 의사가 치료하는 게 더 소중한 거야? 야, 니네 의사 없다고 생각해봐.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니네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봐. 좆대 니네. 완전 거지 새끼들이야. 거지 새끼들. 맞아요, 틀려요? 맞지. 판에 라면 처먹고 그죠. 당뇨 걸려가지고 다 막 가고 그지. 되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 이제 효자 된다. 군대 가면 이제 알게 되지. 그래서 군대 가면 막 엄마 노래 부르면서 울고 막 그런 거였구나.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지. 그때 가서 이제. 그래서 이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회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한 부조리 현상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누구에게나 공평했다고? 아니라니까. 의대 가는 애들 어떤지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현역 학생이 거의 없다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재수도 거의 없어. 뭐 3수, 4수 막 이러죠. 우리 사촌이 6수.
그죠? 냉면 볶고 있었죠. 육수. 그죠? 근데 얘기했죠. 학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학원비가 7,600이라니까. 얼마라고? 7,600. 1년에 7,600이야. 니네 부부 합산 소득 1억이면 상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부부 합산 소득 1억이다. 연봉 1억. 부부 합산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에 5%. 상위 5% 이내 들어요. 알았지? 그럼 물어볼게. 부부 합산 소득 1억이면 애 의대 재수시킬 수 있어? 학비가 7,600이라고 잡겠더라. 알겠죠? 그럼 얼마 남냐? 계산도 안 되라. 2,400 남잖아. 맞지? 그 연봉이 2,400이면 한 달에 얼마야? 한 220 좀 안 돼. 210 얼마야? 220이라고 한 달에. 달 220이야. 맞지? 그럼 엄마 아빠 달 220 갖고 살 수 있어? 내가 쉽게 생각해 볼까? 니네 통신비 얼마 나오냐? 집에서. 20만 원 나오지 않아? 내 가족? 선생님 너무 작은데 웃기지 마. 니네 집 TV도 있잖아. 핸드폰 4대에다가. 맞지요? 한 대당 5만 원씩만 해도 20만 원인데 그래 좀 깎아 봐. 할인 받아서 니네 그래 뭐 이렇게 인터넷 안 쓴다고 쳐. 데이터 안 쓴다고 쳐. 뭐 싸게 했어. 그래도 집에 TV 있잖아. TV. 20만 원이 많이 잡은 거야? 아니라고. 야 자동차 운행비 얼마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차가 전기차예요. 싼 거 알죠? 기름값. 저건 거의 안 들어요. 근데 한 달에 15만 원 들거든 이제. 제가 일반 자동차 3분의 1이거든 가격이. 일반 자동차는 기본이 45만 원이야. 기름값이. 보험료 수리비 다 빼고. 알겠죠? 40만 원 깎어. 주유비 40만 원이야. 알겠지? 관리비 얼마 나오냐? 관리비. 애들이 무슨 관리비 10만 원이야. 웃기고 있네. 야, 니네 집 수도세, 전기세만 합쳐도 10만 원이야. 근데 그거 이외에 무슨 뭐 보수충당금, 경비비 합쳐가지고 나오면 한 겨울에는 40만 원, 뭐 여름 이럴 때는 3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관리비가 30만 원이야. 알았지? 엄마 아빠 보험료 있겠죠? 니네 뭐 병원 가는 뭐 의료보험은 그냥 나오는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 이 새끼들아? 알겠지? 보험료 내줘, 다달이. 그죠? 보험료 얼마 나와? 둘이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나와. 알겠습니까? 지금 밥 안 먹었다, 우리. 뭐 안 했다고? 밥도 안 먹, 아무것도 안 해서 밥도 안 먹었다고. 옷도 안 입었고, 지금. 알겠죠? 얼마야, 이거 합치면? 130이야. 이해돼요? 얼마 남았냐? 90만 원 남았지. 밥 먹어야지, 옷 입어야지. 아유. 애 둘이면 답 없어, 이거. 알겠지? 엄마 아빠 라면만 먹고 살아도 답 없어, 이거. 왜 갑자기 현타 와? 안 된다니까요. 너희들에겐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너희들은 의사가 못된 게 아니야. 알겠지? 갈등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봐. 이 사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 웃기지 마. 알겠지? 그거 아니라고. 세상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일반 무슨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언저리 들어가는 이런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는 애가 어딨냐? 없어. 선생님 친구도 지금 고대 의대 교수하는 애 있는데 걔도 집에서 엄청 쏟아붓어. 되죠? 맨날 과외 전과목 과외 다 하고 얘가. 알았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돼요?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현상이지 이 사회불평등 현상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기능의 어떤 기여도의 차이가 의료기능, 뭐 환경미화기능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이다? 이건 현실 사회구조가 공정경쟁 질서고 기회가 공평했던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사회가 그렇지 않은데 현실 사회가 님이를 알아듣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바라봐요. 알겠습니까? 되지요? 선생님이 최근에 지금 하나 급격히 느낀 게 지금 또 하나의 우리 사회 구조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거? 법적 카르텔. 엊그저께 판결 났죠. 윤석열 판결 났죠. 그죠? 어떻게 났죠? 아니? 징역 5년 나왔어. 어이없죠? 징역 5년 나왔어. 징역 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선고는 5년 나왔고
네가 얘기하는 거는 내란죄. 그거는 다음 주 판결이에요. 구형은 사형 구형을 했고 그건 검사가 구형한 거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에서는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알겠지? 근데 지금 현재 요거 징역 5년 났거든. 근데 요건 뭐에 대한 판결이었냐면 내란에 대해서 지시한 거. 그 국무위원들한테 내란 지시했었죠. 또 자기네 경호원들한테 정당한 합법적인 구속영장 집행하러 들어왔을 때 뭐 했어? 경호원도 무장시켜가지고 막았잖아요. 너네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아니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속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총 들고 기관총 들고 위협하고 막았다니까. 그럼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이거 지금 법정에 다 밝혀졌잖아. 지시가 쏘라 그랬대. 뭐라 그러면서 경호원들이 정의요원이기 때문에 총은 니들이 더 잘 쏴. 기관총 무장해서 유사시에는 총 쏘라 그랬대. 알겠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대? 여기 미사일도 있으니까 안 돼 미사일도 쏜다 그랬대. 실제로 관제 미사일 기지가 있거든요. 이 미친놈이라니까 이거. 알아듣겠죠? 근데 징역 얼마 나왔다고? 나온다니까. 너네 이게 정상이라고 봐. 근데 그 어떤 죄목이나 이런 거를 법리에서 다 인정했어요. 판사가. 그래놓고 맨 뒤에 뭐라 그럽니까? 초범인 점. 이걸 정상 참작해야 된대. 나이가 많은 점, 고령인 점도 참작해야 된대. 야, 무슨 형량을 내리는데 세상에 무슨 경로우대를 하고 지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나는 초범인 점도 웃겨. 내란 이렇게 처음 한번 내란 일으켰을 때는 좀 봐주는 거야? 야, 내란 몇 번 일으키는 거 한 번 했는데, 좀 이거는 그러니까 초범이니까 좀 봐주겠지? 다음번에 성공해야지. 이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내란죄를 초범이라고 감경해주는, 야, 이게 단순 절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알겠죠? 무슨 세상에 내란범을 갖다가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을 해요? 그런다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보면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분노야. 충격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살짝 의심은 했거든요. 제 서울법대 출신이잖아.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 판사겠지 뭐. 그지? 거기다가 검사 출신이잖아. 그지? 지금까지 검사나 판사나 이런 법조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최대한 형량을 깎거든요. 웬만해서는 아예 징역형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해되죠? 근데 설마 내란까지 그렇게 하겠어? 에이, 그래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지랄이 난 거야. 뭔가 지금 어때? 우리 안에 내재돼 있었던 모순이 팍 하고 지금 터져 나오는 분위기야. 알겠죠? 다음 주 선고 때 만약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지금 사형 선고 내려야 되는데 내란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증거 불충분 이런 거 나오면 님이랑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다 봤는데 아니에요 너 못 봐 너네 못 봐 다 봤죠 그죠? 그잖아 무장한 지금 특수부대 갔다가 국회 들어가가지고 국회 장악한다고 창문 깨고 들어갔고 알겠지 국회 못 들어가게 막아 국회 체포 지시했고 이해되죠? 그게 내란이 뭡니까 이게 전 국민이 다 시청했는데 지금 근데 이거 만약에 증거 불충분 무죄 막 이렇게 내려버리면 내 생각에 이거 엄청난 어떤 저항, 갈등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니야. 분명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카르텔이나 이런 기득권 카르텔 같은 게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잘 가리워져 있었을 뿐 이게 드러난 시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차라리 무죄 때려라 지금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면을 난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지금까지. 이해됩니까? 뭐 하는 거야? 네 전총조 몇 년 받았는지 알아? 전총조? 누군지 알죠? 그 사기 쳐먹은 여자의 트랜스젠더 걔 아니야. 걔 10년 받았어. 몇 년 받았다고? 10년. 야 그냥 사기죄가 10년인데 님이를. 알겠죠? 이게 뭐냐고. 정경심 교수라고 조국 부인 있죠? 그 딸내미 대학 가는데 대학교 표창장 위조했다고. 공문서 위조도 아니야. 사문서 위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유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유죄 판결을 때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징역 4년 살았어. 몇 년 살았다고? 4년. 대학교 표창장 사문서 위조 이 죄를 갖고 4년을 때렸는데 지금 내란 미사일 쏘라 그러고
쌤 지랄 때 이게 지금 무슨 징역 5년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알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갈등을 통해 그렇게 사회는 항상 발전해 왔던 것이다. 갈등론은 변화 발전지향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진보적이라는 말을 쓰죠. 되십니까? 야, 기능론은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을 통해 불평등 구조가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왔던 사회 구조의 변화 양상 이런 걸 잘 설명할까 못할까? 기능론은. 기능론은 그걸 설명을 못해. 당연하죠. 얘네들 논리에 의하면 사회는 항상 아름다워. 항상 우리 인체 구조와 같은 완전한 틀이야. 우리는 모두 수능만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을 통해 변화 발전해 왔던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 이해됩니까? 알겠죠? 근데 갈등론적 시각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러는 면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이거는 누군지 한번 맞춰봐. 기득권층만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뭐라고?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떤 이론일까? 기능 갈등 상상. 기득권층만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너 왜 이렇게 기득권층만 옹호하고 있어, 이 새끼야? 이런 비판을 받는다. 누굴까? 이런 비판을 받는 애가 누굴까?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론. 기능론이에요. 아, 기능론은 맨날 뭐예요? 우리 현실 사회는 아름다워. 경쟁에서 공정경쟁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용해야 돼. 이거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논리인 거죠 이게. 그런 비판을 얘가 받죠. 이게 말뜻 이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 기능론적 시각이 되는 겁니다. 아, 알았지? 그리고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상상이론이냐 이거 구분할 때 기능 갈등론 구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야. 얘가 말하는 결론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현실 사회의 유지를 추구하는가를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수능은 절대 나올 수 없고 국어는 잘할 수 없어. 알겠죠? 문장으로 써 있는 걸 잠깐만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지? 아, 이런 건가? 아, 이렇게 되니까 개념하고 연결이 돼 이해가 되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겠죠? 이걸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야 돼요. 지문에서 그걸 읽어내야 되거든. 아, 이해됩니까?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일탈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개인의 일탈, 범죄가 막 늘어나는 개개인들이 막 사회제도에 막 어긋나는 행위들,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범죄율이 증가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누군지 맞춰봐. 모두의 합의에 근거한 이런 우리의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의 법 질서를 강화시켜야 돼. 그래야만 이 사회를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누구겠어? 기능론이야. 지금 결론이 뭐야? 범죄율이 증가하는 게 우리가 합의한 법 질서가 있는데 그 법 질서를 지금 몇몇이 어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처벌해서 그 새끼들을 조져야 돼. 그리고 뭐해? 기존의 질서를 더욱더 강화시켜내야 돼. 이 얘기란 말이야. 이해 안 돼요? 결론을 봐봐. 결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어기는 놈들이 문제야. 우리 법 질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우리가 모두 합의한 이 안정적인 이 질서를 왜 자꾸 어기고 지랄이야. 그 어기는 새끼들을 조져야 돼. 그래서 그 새끼들이 다시는 일탈 안 하게끔 이 사회체제에 뭐 해야 돼? 편입을 시켜야 돼. 그네들을. 순응하게 만들어야 돼. 힘으로라도. 알겠죠? 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거야. 아, 알아듣겠죠?
돼야 안 돼요? 되죠. 개인들이 일탈하고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애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걸 거야. 저 안에 숨어 있는 내지적 모순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야? 갈등론인 거야.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만 그냥 기존의 질서를 강화해서 거기 편입시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구조적 모순, 기회 불평등의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해결해내야 된다. 뭐 하자는 거야? 불평등한 요소를 변화시키자는 거야, 빨리.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변화 요소를 빨리 찾아갖고 변화시키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책을 펴시고요. 16페이지에 네 문제 풀어보세요.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가치와 규범이 다시 뭐라고? 우리 모두가 가치 규범, 우리 사회의 가치나 규범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거래요. 그 규범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래. 그러면 이것만 읽어도 벌써 결론이요. 우리가 합의한 이 가치 규범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합의해낸 우리 규범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발휘를 못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해결책이? 이 가치규범의 이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이 못된 새끼들이 이 우리가 합의한 이 가치규범에 잘 따르도록 해주면 돼. 기존에 우리 사회 질서 바꿀 일이 없다고 지금. 기존의 질서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무슨 론이야 이거? 기능론이라고. 이거 못 찾았어? 해결책을 좀 찾으려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래. 그냥 기존의 가치 규범 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되는 거고 그걸 어기는 새끼들을 조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란 말이야 이거. 알았지? 지금 대화 좀 합시다 출제자들하고. 그지? 자, 을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걸 친구들 사이에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폭력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의미 부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대.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좀 뭐 이렇게 좀 괴롭히고 이러는 것들도 그냥 뭐로 받아들였대. 친구들이 다. 다들 서로 사이에서 그냥 뭐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우리 친구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엄마.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기 일쑤였다는 거야. 이해되죠? 사실 중학교 때가 우리 땐 야만의 시대였어. 옷 벗기고 막 옷 들고 도망가 버려. 뭐 애가 빨개 벗겨져가지고 막 복도를 뛰어다닌다니까?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시워야 되지 않았어, 우리 땐. 그냥 야. 그 지금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친구로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거야, 우리 땐. 이해되죠?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했다니까, 우리 때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가벼운 장난으로 서로를 여겼어. 근데 어때? 지금은 인권 침해 행위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규제하고 서로 뭐 나쁜 의미를 서로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시되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엔 불편한 감정을 공유 안 했는데 지금은 불편한 감정을 공유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죠. 잠깐 못 알아먹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을 읽고도 그 지문을 읽으면서 상황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연아 이해됐어? 자 봐. 1번.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사회 각 부분들이 서로 다 의존돼 있대. 그게 연결돼 있대, 우리 모두는. 뭐야 이거? 뇌, 심장, 콩팥 다 어떻게 돼 있대?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대. 작동하고 있대. 뭐야 이거? 기능론이야. 서로 의존돼 있다는 게 너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니도 없고 우리 모두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한다?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의식을 뭐 상호 교류를 통해 의식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상호작용이 그 얘기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서로 의존돼 있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 전체 구조 안에서 제 기능을 찾아 다른 구성원들과 의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이게 중요하다. 이 시각이니까 이게 기능론이야. 상호 의존의 말뜻을 모르는 거야. 네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네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해돼요? 우리는 그 하나의 틀이다. 생명체 구조처럼. 알겠죠?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게 뭐야? 기능론이야. 기능론. 됐습니까? 개인의 행위가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개개인들의 행위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리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진대. 뭐야 이거? 잘 들어. 우리가 상상이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 개개인들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들을 해. 근데 그 판단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들죠. 이때 모두가 긍정 또는 부정의 한쪽 방향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어떤 감정적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이 남자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의 뭐가 생겨? 이런 상황에 대한 정의가 생긴다고. 이해가 돼요? 했던 거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게 제도화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보였다고 불편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공유하다가 이제 공유가 달라졌어. 별 문제시하지 않고 별 불편해하지 않는.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 그 순간 상황에 대한 공유가 달라지고 상황 정의가 달라지는 거야. 남자끼리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제도가 바뀌는 거지.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야. 우리들이 함께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의식 공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 공유라고 정의를 내리는가에 기초해서 개개인들은 행위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봐, 집단 간의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대. 뭐야 이거? 집단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야. 하층 집단, 얘네들이 갈등하고 상층 집단에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불평등 구조는 해결되고 나아가질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갈등론이란 말이야. 돼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대. 사회는 항상 그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대. 뭐처럼 우리 몸이 항상 기존의 건강을 회복하려는 그런 이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뭐야 이거? 기능론이야 기능론.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야, 너 지배 집단의 이익만 옹호하는 논리만 세우는 거 아니야, 인마?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대. 뭐야, 이거? 뭐야? 기능론이죠. 기능론이 이런 비판을 받죠. 그럼 1번은 기능론인데 기능론이니까 이게 답이네요. 2번은 상상이론인데 기능론 연결시키니까 틀렸네요. 그죠? 3번은 갈등론인데 지금 상상하고 연결시키니까 틀렸고요. 4번은 기능론인데 상상하고 연결시키니까 틀렸고요. 맞죠? 5번은 이게 기능론인데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능론과 달리 상상이론이라는 지금 보기란 말이야. 알겠죠? 바뀌어야죠. 앞뒤가. 됐습니까?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돼요? 하연이 틀린 거. 16번. 다시 얘기하지만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답만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알겠지? 진짜 생각보다 금방 는다니까 실력. 맨날 단답형에 그런 뭐 외워갖고 풀고 그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중문화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집단의 가치관을 대중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수단이야. 야, 드라마 이런 것들은 알겠지? 그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를 사람들한테 심어내는 거야. 그 스카이들이, 기득권들이, 사자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슬기롭고 맨날 낭만 닥터가 김사부 하시고요. 만져. 맨날 그 지랄 하면서 대단하고 고결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훌륭해, 대단해. 막, 그 사회에서 존경해야 돼,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만드는 거지, 새끼들아. 알았지? 됐지요? 이 누구야, 이거? 갈등론이야. 이제 보이죠? 벌써 뭐 얼굴이 벌써, 그죠? 굳었잖아, 아저씨가. 다음,
아가씨 봐봐. 활짝 웃고 있네요. 아닙니다. 대중문화는 우리 다수가 누리는 것으로서 문화 차이를 줄여서 유지 통합에 기여하는 거야. 대중문화는 어때? 순기능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통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회. 얼마 아름답게 봐, 우리 사회를. 맞아, 틀려요. 맞지? 기능론이야. 됐습니까? 1번.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 누구죠?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자기 주관으로 어떻게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가? 불편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쏘쏘 괜찮다 의미를 부여하는가? 개개인들의 그런 의미 부여가 중요하대.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죠. 돼요? 두 번째 거.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봤죠? 우리 모든 그 구성원들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의존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다 함께. 기능론이죠. 돼요? 대립과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 누구야 이거? 갈등론이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대 사회는. 우리 몸이 항상 안정을 찾아가고 균형 상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항상 유지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 뭐야 이거? 기능론이죠. 안정 유지 조화 시각이라니까. 기능론이.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 신체 구조처럼 사회 구조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 이걸 받는 애들은 누구죠? 야, 너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자꾸 놓쳐?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런 걸 놓쳐 이 새끼야. 알겠죠? 이런 비판 받는 건 누굴까? 상상이론이야. 미시적 관점이 이런 걸 놓치는 거지. 거시적 관점 이걸 중시하고. 이해 안 됐어? 하연아. 사회 구조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가 무슨 뜻이죠?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야. 무시했다는 거거든. 너 왜 무시해 임마?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 거 다 맨날 놓치고 새끼야. 맨날 그런 거 무시해 이 새끼야. 이런 비판받는 건 상상이론이야. 얘네들은 거시적 관점이라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란 이런 거야.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던 애들이고. 반면에 얘는 개개인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만 중시해서 보죠. 그네들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변경되는가를 항상 설명하지 사회구조 자체 속성을 따로 보지 않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구예요? 상상이론이죠. 하연아 이해됐어? 그러면 1번 봐봐. 상상인데 갈등 연결했으니까 틀렸고 기능인데 갈등 연결했으니까 틀렸고 맞죠? 갈등인데 기능으로 연결했으니까 얘도 틀렸네. 맞지? 기능인데 기능 얘가 답이네. 그죠? 얘는 어때? 상상이론이 들어있질 않은데 무슨 그죠? 둘 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아. 오히려 둘 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아이들이죠. 둘 다. 이해됩니까?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됐어요? 옆에 거 풀어보세요. 17번부터 20번까지. 보세요. 기갈 상상. 부분부터 해야 되겠죠? 갑, 친환경 경영은 우리 사회의 전체 필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기능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지? 두 번째 거. 소비자들이 친환경 경영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기업 경영자들이 이에 부응하면서 이게 퍼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친환경 경영이 되게 좋은 거다라는 인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기업 경영자들도 또 맞지 그런 게 꼭 필요하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에 퍼져가는 것이다. 뭐인 것 같아요? 미시적 관점인 것 같죠? 상상이론. 친환경 경영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일 뿐이야. 사람들에게 무슨 마치 자기네 기업의 생산이 되게 환경에 도움이 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기네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새끼들이 포장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뭐야 이거? 벌써 이 선생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삐딱한 새끼. 알겠지? 자, 그럼 사회 각 부분 간의 상호 의존 관계. 서로 우리 모두는
서로 이제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기능적 조화를 이루고 뭐야 이거? 기능론인 것 같죠? 맞지? 기능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거 대립과 갈등은 사회의 본질적 특성. 이거 뭐야? 동재야? 무슨 론? 갈등론이겠죠. 개인이 사회구조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존재예요. 개인은 사회구조에 대해서 자율성이 있어. 사회구조에 막 종속되고 그런 게 아니야, 개인은. 사회구조로부터 좀 자율적으로 사고한 존재야. 뭐야, 이거? 그치, 미시적 관점 관련된, 사회 명문학 관련된 상상이론이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다.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거 뭐야? 기능하고 갈등이죠. 거시적 관점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마지막 거.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 이게 뭐죠? 기능론이죠. 아니 이거 다 해놓고 틀렸다고? 못 고른 거야? 나봐. 이 갑은 기능론이니까 이게 답이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지? 두 번째 거 갈등론 얘기인데 을은 상상이니까 틀렸고. 3번 병은 갈등인데 상상이니까 틀렸고. 얘기가 상상이잖아. 그지?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상상은 기능과 달리 이거다. 말이 안 되죠. 바뀌어야 돼요. 기능이나 갈등은 상상과 달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또는 뭐 기능은 상상과 달리 갈등은 상상과 달리 또는 기능 갈등은 상상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건 말이 안 되지. 됐어요? 유기체로 간주하는 건 기능이 그러니까 기능론은 나머지와 달리로 들어가니까 갑은 나머지와 달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병이 그렇대. 말이 안 되지. 이해됩니까? 왜 틀린 거야? 머리가 꼬였니? 5번은 거 뭐? 평은 이거잖아. 갈등. 미친. 아, 눈가를 똑바로 뜨라고 또. 다음. 45번. 이 관점이 뭔지 봐야 되는데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대. 이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자원을도상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로 이어진대. 전문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대.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기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래요. 지금 인구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맞죠? 지금 보니까 경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야? 필요 없다는 시각이야?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지? 지금 보니까 이거 기능론인 것 같은데? 뭐를 읽었어? 응. 그죠? 잠깐만. 아니야. 지금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때요? 내용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경쟁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이해하는 시각인 거거든요. 알겠지? 그런 기능론적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보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을 지금 자꾸 꼬고 있는 거야. 상상이론인 것처럼 막 그지 말 막 섞어놓고 막 이랬어. 그래서 갈등론 같은 면도 있고 막 여러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안정 유지 좋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느냐.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경쟁, 상호작용은 아무래도 경쟁적 상호작용이겠죠. 경쟁들이 막 활발하게 나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활발하게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이 갈등을 나타나기도 해. 근데 그 갈등은 우리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어떤 요인들이 있지만서도 노력을 하게 만드는 또 경쟁은 그런 요인도 되지. 됐습니까? 근데 결국 전문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 서로를 의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수용하게 돼. 그런 것들을. 전문화로 인해서 업무 분화가 나타나게 되는 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또 필수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전문화라고 하는 요소라든가 또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모두 노력하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무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면을 또 전문화라는 게 또 해결해내고 어때? 완전히 어때? 이 아주 오묘한 조화를 통해서 우리 메커니즘이 잘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무한 경쟁으로 또 치닫지 않게 하면서도 전문화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자칫 인구 증가, 이 경쟁적 상호작용, 이게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요소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문화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끼리 간에 무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또 이런 면들은 또 적절히 해소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적절히 우리는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읽어야 돼.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알았지?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 안에는 그 현상 갈등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은 아직 들어있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늘고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질서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 개인들은 노력을 하게 될 테고 근데 전문화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무한 경쟁으로 가는 그런 어떤 치열한 부분은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때? 완벽하게 오묘한 조화를 통해서 잘 균형을 이뤄가고 있어. 무한 경쟁으로 또 치달아서 너무 사람들을 막 극단적으로 내몰지도 않고 말이지. 이해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이해됐어? 응? 응. 갈등론을 읽었냐? 그러면 이거는 사회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건 갈등론이죠?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중시하는 건 상상이론이죠. 어느 시점에나 항상 우리는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무슨 이론이야? 갈등론이죠. 사회제도를 지배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거 뭐야? 사회제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이게 계속 재생산된대. 무슨 얘기야? 계급적 요소가 계속 재생산, 세습된다고. 계급이 세습된다고 계속. 알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사회제도야. 뭐야? 세습적 구조라고 우리 사회제도는. 뭐야 이거? 갈등론이죠. 지배 집단 이익만을 대변해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데 너 왜 맨날 지배 집단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이 새끼야. 이런 비판을 받는데 이게 기능론이죠. 근데 사실 나 봐봐. 이런 문제 볼 때 우리 하연이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기능인가 갈등인가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지문을 보다 보니까 갈등이 세 개야. 최소한 상상은 아니거든 얘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그냥 읽어내기 쉽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지문을 읽다 보면 갈등 아니면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게. 그죠? 근데 어때? 상상은 최소한 아닐 테고 갈등 세계의 기능 하나니까 답은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학생들이 어렵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 싶지만 생각 외로 정답률은 높은. 생각 외로 이런 건 정답률이 높아요. 찍을 게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기를 보다 보면. 알았죠? 지문 해석이 조금 부족해도. 이해됩니까? 좀 유도리 있게 살아, 새끼야. 알겠지? 다음에 뒤로 넘겨서 몇 번 푸냐면, 60, 애들이 문제를 잘 맞추니까요. 문제가 어떤 집까지 나오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60번 풀어보세요, 60번. 봐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A, B, C가 말이야. A, B, C가 말이야. 경우의 수가 A, B, C가 기능, 갈등, 상상 딱 6가지 경우의 수거든요. A, B, C가. 그지?
그래서 기갈상이 있고요. 기상갈이 있고요. 맞죠? 갈기상이 있고요. 갈상기가 있고요. 맞죠? 상기갈이 있고요. 상갈기가 있고요. 딱 요 석 가지 경우예요. 경우의 수가. 됩니까? 그리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봐봐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 원동력이 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죠? 갈등론이죠, 이거. 갈등론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기는 A가 뭐여야만 맞는 보기야? 갈등론이어야만 맞는 보기야. 이해됩니까? A가 갈등론일 때만 맞아요. 갈등론일 때만. 두 번째 거.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가? 야,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가? 그러면 기능이나 갈등이 이런 거죠. 맞죠? 그러면 A하고 C는 뭐여야 되고 기능이나 갈등이고 B가 뭐여야지만 상상해야지만 맞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가 뭐여야지만 상상 이론이어야지만 맞는 보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거 기갈상. 그러면 A가 기면은 얘는 어때요? 틀린 게 되죠? A가 기능론이면 틀린 게 되죠.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틀린 게 되고 이게 맞는 게 돼요. 되십니까? 두 번째 거 보니까 두 번째 거 보면 B가 지금 갈등론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면 틀린 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오가 돼야 돼서 얘만 맞고 이게 틀린 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3점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개씩만 틀려야 되거든요. 갑병은. 근데 벌써 두 개 틀렸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니네요. 맞죠? 이렇게 그을게요. 기갈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를게요. 이렇게 너는 아니올시다.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기상갈로 가게 되면 A가 기가 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니오가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게 돼요. 됐습니까? 맞죠? 다음 B가 상상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게 되죠. 얘가 틀린 게 되죠.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봐봐요. 얘는 하나만 맞아야 돼요. 뭐만 맞아야 된다고? 얘는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지금. 얘는 3점이니까. 그럼 얘가 두 개가 다 맞다고 치면 얘는 틀린 거고 얘가 맞다고 치면 틀린 거 안 되죠, 이렇게 돼서. 2점 나와야 되거든. 얘는 3점이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얘는 두 개가, 잠깐만요. 틀렸고 얘는 뭐 어때요? 얘가 맞고 얘는 틀린 게 돼서 괜찮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요게 맞고 이거 틀리면, 이게 경우의 수가 여기 딱 떨어지네요. 기상갈로 들어가면 딱 맞네요. 그죠? 좋아요. 다행히 두 번째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거, 갈기상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갈기상. 그러면 이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맞고 틀린 게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능론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론이니까? 상상이니까 이거 틀린 게 되죠. 그렇게 맞는 게 되거든요. 되십니까? 그럼 이게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지금. 2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맞고 틀리고, 그죠? 얘는 틀리고 안 되죠, 이게. 3점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세 번째 거, 이렇게 되면은 얘가 돼야 될 테니까 이렇게 되죠. 갈등되니까. 됐죠? 상상이니까 이거 맞는 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틀려요. 그죠? 두 개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맞고 틀리고. 이거 안 되죠. 되십니까? 그래서 얘도 아니구나.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넣어보는 방식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상기갈로 넣었을 때는 A가 상상이면 이거 틀린 게 돼서 이렇게 되죠. 되십니까? 근데 두 번째가 무조건 B가 상상해야지만 맞는 보기예요, 이건. 알겠죠? 근데 기능론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가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되십니까? 이게 틀린 게 되고 이게 맞는 게 되거든요. 맞죠? 그 얘는 어떻게 되죠? 이미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3점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아니구나. 그럼 상갈기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갈기로 넣게 되면 얘는 지금 아니오가 돼야 되죠? 무조건 A가 상상해야, 갈등론이어야만 맞는 보기니까 이거.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거는 B가 상상해야 맞는 복인데 이렇게 되면 아니오가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벌써 끝났죠?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얘밖에 없네. 이렇게 떨어져요. 됐습니까? 근데요. 설마 이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니겠죠? 시간이 걸릴 텐데. 되지. 근데 뭐 저기 도저히 법칙이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저 방법밖에 없어요. 저렇게 해서 풀어야죠. 됩니까? 근데 사실 요거를 다 제껴놓고 얘만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다 3점 아닙니까? 그 한 개만 틀려야 돼요, 둘 다. 얘들은 한 개만 틀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답변이 두 개는 같고요. 요거는 서로 달라요. 안 보여, 뭐가? 얘 둘 중에 한 놈씩은 틀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서로 이거는 한 놈은 맞고 한 놈은 틀린 거라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르니까 답변이. 한 놈은 맞고 서로 한 놈은 틀린 거라고. 근데 답변이 맞는 게 세 개가 나와야 돼. 얘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잠깐만, 이해 안 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서로 다른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둘 중에 한 놈 맞았고 한 놈은 틀렸고 요거는 둘 중에 한 놈은 맞았고 한 놈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답변이 무조건 맞는 게 세 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서로 엇갈려서 맞추고 틀린 거니까. 알겠죠? 얘들은 무조건 맞아야지만 성립이 돼요, 이게. 아, 되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는 틀린 거죠. 얘는 틀린 거죠. 그럼 얘는 두 개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얘는 맞고요. 얘는 틀린 거고요. 얘는 맞으니까 맞고요. 틀린 거. 이 경우 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만 보고 지금 이 두 개 갖고 법칙 찾으면 요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한 놈 맞고 한 놈 틀린 거니까. 아, 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갈등론이 맞는 건데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럼 A는 갈등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A는 갈등론이 아니라고요. 왜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근데 A가 갈등론이면 답이 안 나오니까 A는 갈등론이 아니다. 알겠죠? 두 번째 거 보기 보니까 B가 상상이면 맞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B가 상상이야. 그럼 이거 기능론이고 갈등론이에요. 이해됩니까? 사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라고 냈겠죠. 머리 좀만 써봐 이 새끼들아 이러고 냈겠죠. 그지? 근데 그냥 힘들 때는 요렇게 해야지 뭐. 경우의 수 6개 놓고. 왜? 힘들어?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는 C와 달리 잠깐만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지향 이거 갈등론이죠? 맞죠? 다양한 사회제도 상호 의존관계 주모. 여러 제도들이 서로 다 의존돼 있대. 뭐야 이거? 기능론이죠? 상황정의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행동한다. 이거 뭐예요? 상상이론이죠? 됩니까?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 뭐죠? 상상이론이죠? 돼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거 받는 거 누구죠? 기능론이죠. 됩니까? 그러면 지금 기갈상이니까 기능은 갈등과 달리 말이 안 되죠. 무조건 갈등론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C는 나머지와 달리로 바뀌어야 되고요. B는 A와 달리. 그러면 안 되죠. 기능론이 다른 것과 달리니까 이거는 A는 나머지와 달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상상이론이니까 이거는 뭐는 뭐와 달리니까 뭐 B는 나머지와 달리로 바뀌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것도 상상이론이니까 B는 A와 달리 상상이론은 기능론과 달리 이게 잠깐만 이걸 여기다 넣으라는 거구나. 이걸 여기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는 보기죠. 맞는 보기가 돼요. 상상이론은 기능론과 달리 이렇다 하니까 이거는 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오 답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마지막 거는 지금 보니까 나에다가 넣으래. A는 C와 달리 기능은 갈등과 달리 기능론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죠? 근데 여기는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답은 5번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요거 찾으면 되는데, 그지? 이거 보고 댐비기 시작하니까,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먼저 이 머리 구조가 뭐냐면, 그러면 얘 둘은 뭐다?
한 개씩만 틀려야 돼. 얘는 두 개가 틀리고 얘는 한 개씩만 틀려야 돼. 알았죠? 근데 답변이 두 개가 같은 답이고 하나씩은 엇갈려 있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씩은 서로 맞고 틀리고를 엇갈린 거니까 무조건 두 개는 맞아야 된다. 이것만 도출하면 나머지가 다 그냥 경우의 수가 풀리는 거였는데. 아,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괜찮죠? 다음 주까지 다 풀어오세요. 왜? 갑자기 숙제 많다고 지랄하는 거지. 야, 49번부터 87번이면 몇 문제야, 이거. 뭐지? 30문제야? 그치? 28문제 갖고 지랄이야. 자, 수고했어요.